영국 약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람사랑에서는 올 오버온 영국 약대로 약대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로는 영국 약대 지원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대 파운데이션 타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파운데이션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파운데이션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면 뭐 중간 부분에 있는 유카스 부분을 설명할 때 그때부터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대를 보통 9월에 연구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1월에 시작하는 코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보통 뭐 노팅엄이라든지 버밍엄 그리고 카디프 그다음 브라이튼 일부 학교들은 뭐 캡도 있고 하다 보니까 9월에 시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작하기 힘들거든요. 빨리 마감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9월 시작하는 걸 기준으로 좀 주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영국 그 약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준비를 사실 어려운 거는 거의 없어요. 파운데이션 하면서 파운데이션 너무너무 어려워서 난 통과를 못했다. 왜 이런 케이스는 거의 많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문과 학생들, 미술을 하는 학생들도 통과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공부를 하지 않아도 통과한다는 얘기는 거의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준비하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먼저 지원서는 뭐 3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했는데 노팅엄이라든지 일부 빨리 마감되는 학교, 그다음 UCL이라든지 킹스 칼리지는 좀 12개월 전, 그다음 9개월 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 지원하면 파운데이션은 의외로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UCL이랑 킹스는 굉장히 좀 늦게 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아무튼 합격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비자는 입학하기 전 3개월 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비자 신청하고요. 하지만 비자 신청하고 그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입학 전 공부가 모든 걸 좀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대는 수학, 화학, 생물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그 자료라든지 왜 이런 것들은 뭐 저한테 제공받아서 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학교는 수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칼큘레이션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굳이 수학이 필요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 학생들도 입학을 할때 수학이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팅엄 입학을 했다 그러면 수학이 없이 화학생물 뭐 물리, 화학생물 뭐 심리학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입학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학생들의 낮은 수학 능력 때문에 수학에 대한 그 이해 부족 때문에 칼큘레이션을 인터뷰에 넣는다든지 기본적으로 뭘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걸 넣는 이유가 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약사 시험을 볼 때도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이그점이잖아요. 약사 시험을 영국에서 볼 때도 칼큘레이션을 넣는 이유가 왜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학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고 생물인데 생물은 사실 외우는 거다 보니까 문과 학생, 아트를 하고 미술을 했던 학생들도 문제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라면 화학 정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제일 많이 요청하는 건 A레벨 학생이든 파운데이션 학생들이든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은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화학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ELTS 7.0 있으면 굉장히 좀 좋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좋은 얘기죠. 사운드 베리 굿이죠. 하지만 7.0 맞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아요. 뭐 1등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7.0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에세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뭐 이렇게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는 한국 교육에서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워낙 외고라든지 해외에서 많은 생각을 보내고 뭐 이런 학생들은 간혹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지만 영어를 이제까지 했던 패턴보다는 약간은 좀 스피킹 위주로 한다든지 어떤 걸 디스커션 위주로 한다든지 만약에 내가 영어로 하지 않는다면 한국말로 왜 이런 식으로 좀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까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좀 대화를 한다든지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요. 물론 제가 저희 사람 프로그램에 얘기를 해주면서 책이라든지 뭐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 미팅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좀 많이 하거든요.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는 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영국 교육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 교육을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 학생들을 보시면 세미나에서 자기 얘기를 너무너무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영국 교육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좀 준비하는 건데 여기는 노팅엄을 가거나 킹스, UCL 등 이렇게 가서 유카스를 좀 지원을 한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사실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기소개서를 제가 원장이지만 항상 보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왜 이 전공을 가려고 하는지 그 열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너무너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터뷰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써본다든지, 그다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열정이라든지 내 전공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표현한다든지,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를 좀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파운데이션 들어가서는 수학, 과학, 생물을 주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EAP라고 영어 공부하고요.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거든요. 뭐 익스텐드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라면 실험 보고서라든지 왜 이런 리포트를 좀 랩 리포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좀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특징은 A레벨은 외부 시험을 보고 수능도 외부 시험을 보잖아요. 누가 냈는지 뭐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예를 들면 노팅엄에서 했다 그러면 아니면 맨체스터에 있다 그러면 그 대학교 맨체스터하고 노팅엄 파운데이션 페이퍼는 정말 달라요. 물론 뭐 레벨이라든지 그런 쪽은 A레벨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뭐 대학교 그죠? 영국 대학교 수업을 한다고 대학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과정에 화학하고 생물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하지만 A레벨보다는 범위가 너무 좀 좁고요. 물론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겠지만 사실 A레벨은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좁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걸 정말 잘 따라가고 모르면 뭐 외운다라고 하면 그 학교 파운데이션 통과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 학생 뭐 사람사랑 서포트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저희 학생들한테 과외를 제공해 준다든지 인터뷰를 준비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있으니까요. 가기 전에 내가 어떤 레벨인지는 확인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파운데이션 하면서 유카스를 통해서 대학을 좀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카스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나라 대학교 다니면서 그다음에 해외 대학을 다니면서 영국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유카스라고 대학교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5개 학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대도 5개 학교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는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파운데이션 성적이 필요하지만 대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성적, 대학교 성적까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까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IELTS 성적이 7.0에서 모든 요소 6.5가 필요하긴 하는데 한국에서 유카스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그 성적이 좀 있어야 돼요. IELTS가.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내부 시험으로 대체가 좀 되긴 하는데 외부에 있는 학생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성적 파운데이션을 하더라도 내 학교가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학교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IELTS가 또 필요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리버풀 전무어 스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당시 지금 학교랑 제가 상의를 하고 있긴 하는데 파운데이션 입학을 할 때 그 파운데이션 입학을 하고 대학을 약대를 갈 때 IELTS가 필요해요. 내부 점수 IELTS를 받아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IELTS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체크하시고 좀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리버풀 전무가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IELTS 점수는 필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리버풀 전무 단 친구들은 이걸 한번 체크하고 내가 IELTS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좀 안심하고 좀 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IELTS 점수가 없다라고 하고 내부 점수로 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체크하면 근데 하지만 뭐 제가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을 좀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뭐 영어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학비도 좀 저렴하고 리버풀이라는 굉장히 좀 좋은 도시에서 좀 하고 있고요. 왜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갈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학을 지원하고요. 그다음 지원하게 되면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퍼를 먼저 주고 합격했다라는 걸 주기 전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적을 보고 인터뷰를 초대할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약대는 인터뷰를 초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노팅엄에서는 지원을 하면 UCL, 킹스에서는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리 안 받아준다고 해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받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또 받아 인터뷰 초대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주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았다라고 하면 러셀 그룹이라든지 그런 데서 안 해주긴 하지만 뭐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많이 해주거든요. 물론 의대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성적을 가지고도 자기소개서라든지 육회점수라든지 왜 이런 것들 내가 파운데이션을 하면 또 안 받아준다든지 왜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약대는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많은 곳에서 인터뷰를 그죠? 초대를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팅엄에서는 뭐 많이 지원을 하니까 뭐 노팅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노팅엄 같은 경우는 어 유카스로 5군데 그리고 다이렉트로 노팅엄에서는 그냥 자동 오퍼가 오기 때문에 최소한 6군데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저희 학생은 4군데, 5군데, 심지어 6군데 맞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5군데에서는 인터뷰를 하는 것 같고, 또 5군데, 4군데는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합격을 하면 대학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은 보통 한국에 와가지고 비자 신청은 한국에 와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는 4년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4년 비자를 한꺼번에 받게 되고요. 참고로 4년 끝나면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이라는 1년 과정에 대한 비자를 또 연구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